2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의 간호법 강행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대표들은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지난해 야당이 여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보건복지 법안 소위를 소집해 간호법을 심의 의결했고 전체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9일에도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행동,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삭발을 하며 목숨을 걸고 간호법을 막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이제는 간호조무사의 애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연대는 오는 26일 회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간호법 강행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야당과 정치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 독재와 정치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료 현안 협의체 등 의정 협의를 잠정 중단 의결했으며 오는 18일 임총을 열어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관련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료 과실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료인례 연구회에서 영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는 연평균 1건 또는 2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5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체계는 의료 과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형사처벌하는데 영국은 예방과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의료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의료 행위 과정을 기록하고 교육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사들이 필수 의료 등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는 현상을 발로 하는 투표로 정의하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발로 하는 투표란 주거환경과 산업 여건, 세금 제도 등 삶의 여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동한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충실성에서 비판을 받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보완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질환별로 센터의 역할을 정의하고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환은 순환당직제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의료계와 함께 중증응급의료의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상방안과 관련해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이 밖의 부분은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지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14만 회원을 대신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의협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는 13일 현재 3만 7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협은 국내뿐 아니라 지난 2005년 동남아 쓰나미, 2010년 IT 지진 참사,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지진 피해 지역 등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대형 재난 발생 시 의료봉사, 성금 지원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 대한의사협회가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의협은 최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과 의학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의협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필수 의료 확충과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OECD 평균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 앞으로는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와 당장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의약학대에 진학하기 위해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1차 합격생 중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906명으로 지난해보다 97명 증가했습니다. 그중 자연계열 학생은 454명인데 작년보다 34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입시학원은 자연계열 등록 포기 학생의 대부분이 의약학 계열로 빠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인문계열 등록 포기 학생도 414명이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원래 이과생이지만 문과 교차 지원 합격 후 의약학 또는 이공계 동시에 합격해 인문계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의과대 쏠림 현상이 나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울밀듯 등장하는 의대 증원 목소리에 한국 과학계의 미래 역량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 개설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국가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원 설립에 앞서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필수 의료센터와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새내기 의사들을 위해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사흘에 걸쳐 올해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을 위한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협 상임이사진과 자문위원들이 직접 연자로 나서 역사와 해무, 진료행위와 보험구조, 의료법과 의사면허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특히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인턴 생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노하우를 전수해 관심을 모았고 의사 출신 사업가들이 산업계의 현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의권 확립과 의견 수렴에 노력하겠다며 젊은 후배 의사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선배 의사, 의협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